넌 왜 이렇게 했어? 이게 뭐야? 괜찮아요 저는. 아니 근데 오픈을 이렇게 앞두시고 여기 왜요? 맞죠? 여기가 이제 진행자 된 것 같아요. 있어봐.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강민서가 이끌고 있는 불미한 토크쇼. 유튜브는 처음이지? 안녕하세요. 부유메랑 토크쇼 세 번째 진행자로 오게 된 임정환 바리스타입니다. 사실 지난달에 여기서 촬영했었을 때는 한 달 동안 이 날이 안 올 줄 알았는데 이렇게 오니까 사실 지금 너무 떨리고 대회보다 더 떨리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이제 부유메랑 토크쇼에 모실 분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바리스타면서 너무 존경하는 약간 선배님 같은 분 모셨습니다. 챔프 스페이스 커피 로스터스의 강민서 바리스타님을 모셨습니다. 바리스타님 나와주세요. 반갑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뵙습니다. 너무 뵙고 싶었습니다. 자 이렇게 투샷이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 그거 와. 아세요? 그 여기가 이제 월드 5위 했고 저도 세계 5위입니다. 다행이다. 맞습니다. 다행이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저도요. 네, 사실 그 정환님이 그 저를 초대해 주셨다고 하길래 약간 설레기도 하고. 너무 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막 엄청 인연이 있어가지고 만났던 사이가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뭔가 연이 되면 더 좋겠다 이런 저도 생각을 그렇게 하면서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주 긴장감을 갖고 설렘만으로 왔는데 지금 긴장을 너무 긴장해가지고 사실 지금 네. 나까지 더 떨려. 저 대회보다 더 떨려요. 더 떨려서. 이제 제가 매장 오픈이 다음 주예요. 세상에나. 근데 그걸 다 버리고 지금 여기 온 거 아닙니까? 민서님 만나러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근데 이제 민서님 만나려고 민서님을 그럼 내가 언제 처음 봤지를 복귀해 봤는데 네. 혹시 저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세요? 저는 기억나요. 언제? 2018년도. 기억하시네요? 네. 2017년도 KMBC 때. 맞아. 7년도. 맞아요. 제가 국대 되기 전이니까. 맞아요. 그렇다. 그때 딱 민서님 만나 뵙는데 그 다음 연도에 바로 구스피릿 챔피언 되셔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또 인연을 맺을 수 있게 돼서 근데 그거 기억하시네요? 당연히 기억하죠. 오. 민서님이 그때 주셨었던 명함이 아직 저희 본가에 있을 거예요. 제가 그때 오늘 명함을 드렸군요. 명함을 주셨습니다. 내가 진짜 인상 깊었거든요. 오늘 준비한 거는 에티오피아 게샤빌리지 오마게이샤 랏 122번 커피랑 그 다음에 이제 그 대회 때 썼던 와. 그 밀크 테크닉을 이용한 밀크 베버리지를 야. 준비했습니다. 사실 원래 오늘 하고 싶었었던 음료가 커피 칵테일이었거든요. 아하. 들어와. 였었는데 네네네. 운전의 이슈도 있고 또 이제 또 평가받기가 무서워서 아유. 제가 감히 평가라뇨. 그냥 즐기는 거죠, 같이. 제가 그 지금 매장에서 구스피릿 메뉴를 판매하고 싶어가지고 너무 좋다.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요새 이제 내셔널 끝나고 나니까 구스피릿이 그렇게 재밌어요. 다 들어와. 스피릿으로 다 넘어오세요, 여러분. 밀크랑 에스프레소입니다. 어머나. 여러분 혹시 이거 잡히세요? 귀여운 하트가. 꼭 보여주고 싶다. 앙증맞지 않아요, 너무? 에스프레소를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네. 밀크 드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게샤빌리지가 오래 먹어보니까 꽤 괜찮더라고요. 와, 직접 로스팅. 네, 근데 아직 조금 더 잡아야 돼서. 완벽합니다. 너무 맛있어요. 와, 지금 입안에서 베리랑 네. 그 에티오피아가 주는 그 강력한 아로마. 네. 거기에 지금 게샤빌리지에서 주는 굉장히 그 고급스러움이 맞아. 엄청 잘 묻어 나오는 그런 커피입니다. 이 정도면 뭐 오픈 대박이겠는데? 그냥 이 정도면 뭐 그냥 하이 퀄리티의 끝판왕. 아니 근데 사실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페셜티 커피 에스프레소는
산도가 너무 튀거나 네네. 그러기 마련인데 역시 챔피언 출신에다가 그런 스페셜티 커피를 하는 이런 스페셜리스트 바리스타들은 적당히 단맛의 밸런스를 진짜 잘 잡는 것 같아요. 더 열심히 하는. 아 진짜 맛있다. 우유는 이제 대회 때 썼던 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증류한 거예요. 이건 이제 로터리 이버퍼레이터라고 하는 회전 증발 농축기에서 일반적인 방식보다 조금 더 100% 수분만 제거하는 거. 와, 단맛이 되게 그래서 좋아요. 야 이거 파세요? 팔지는 못할 것 같아요. 아 너무 아쉽다. 하루에 나올 수 있는 양이 너무 제한적이라서 이게 지금 제가 표현을 잘 못하는데 여기에 연유를 제가 연유 사랑하잖아요. 네네. 제가 사랑하는 연유를 15g 때려 박은 것 같은 단맛이에요. 엄청 달고. 맞죠. 아 근데 그 원래 산도가 있는 커피에 우유를 섞으면 치즈 맞아요. 풍미나 그런 약간 일반인 분들이 드셨을 때 이거 약간 호불호가 갈릴 수 있겠다라는 그런 측면들이 맞아요, 있는데 맞아요. 얘는 전혀 없네요. 그냥 되게 달달한 그런 밀크 베버리지를 먹는 느낌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약간 그거를 노리면서 만들었는데 사실 WBC 때는 너무 달대요. 아 이게 네, 너무 달다 그래가지고 조금 점수가 깎였었어요. 아니 모르겠고 내가 심사위원이면 이거는 6.5점 드리고 싶습니다. 6점 만점인데 네, 6점 만점인데 6.5점을 드리고 싶습니다. 와 아니 근데 오픈을 이렇게 앞두시고 여기 왜요? 맞죠? 여기가 이제 진행자 된 것 같아요. 있어봐. 네. 들어와. 자, 그러면 지금부터 브이메랑 토크쇼 민서님과 함께하는 브이메랑 토크쇼 시작하겠습니다. 와.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민서님이 잘 끌고 가주실 겁니다. 유튜브는 처음이지? 처음이에요. 너무 떨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잘 손잡고 팔로우 할 테니까. 지금 얼굴이 네. 터질 것 같아요. 얼굴이 터질 것 같아요. 아니 진짜 제가 그 정환님을 보면서 항상 느끼는 거지만 대회 때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차분하고 떨진 않지 했는데 여기서 지금 오. 발가벗겨진 모습으로 덜덜덜 떨고 계셔가지고 대회는 그래도 그 정해진 루틴이라는 게 네. 있잖아요. 이거는 루틴이 없네. 사실 그 민서님한테 궁금했었던 게 너무 많았었어요. 최근에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갑자기 저 최근에 네. 엄청 바쁘게 지납니다. 그 제가 부캐가 되게 많지 않습니까? 너무 많아요. 지금 원래는 본잡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요즘은 유튜브입니다. 유튜브 그 챔프 형님이라는 채널을 개설해서 얼마 전부터 지금 구독자와 함께 재미난 네. 유튜버 생활을 하고 있고요. 부천과 대전에서 챔프 스페이스 커피 로스터스 지금 매장 2개 운영을 하고 있고. 진짜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몸이 진짜 한 10개라도 모자라요. 그래서 정말 그 다른 대표님들이랑 그 유니온 네. 연합체를 하나 만들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순간 이동수를 배우자. 진짜 그거를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있을 정도로 도로에서 일단 버리는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그게 좀 아쉽고. 네. 쉴 때는 유튜브 촬영하고 또 이제 집에 들어가면 이제 편집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하루는 또 대전 갔다가 또 하루는 부천 가서 애들 관리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틈틈이 촬영도 갔다가 MC도 갔다가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일과가 진짜 꽉 차 쉬는 날 있으세요? 쉬는 날 많죠. 쉬는 날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고 네. 근데 제가 막 그런 거에 있어서 막 프레셔를 많이 느끼는 편이거나 되게 낙관적인 사람이라 막 네. 스트레스를 잘 안 받아서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 혹시 채널 소개 한번 네. 그 저희 유튜브에 챔프 형님 채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강챔프가 알려주는 카페 솔루션이라는 우리 슬로건을 갖고 있고요. 제가 이때까지 해왔었던 커피와 관련된 그리고 카페 창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다루고 있습니다. 카페인에서도 여러분들 챔프 형님 채널로 넘어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혹시 방송을 배우셨어요? 아닙니다. 방송 배운 적 없습니다. 방송을 배운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나요? 뭐랄까요. 예전부터 이렇게 말하고 떠들고 하는 거 되게 좋아했어요. 되게 좋아했고 예전에 제가 이제 직업군을 어떤 걸 해야 되지라는 걸 막 생각을 했을 때 네네. 저는 약간 자기 객관화가 되게 잘 돼 있는 사람이거든요. 요즘 메타인지라고 이야기하죠. 네네네. 그래서 옛날에는 어떤 걸 했냐면 강민서를 중간에 이렇게 적어놓고 마인드맵으로 이렇게 펼쳤었어요. 그래서 내 좋아하는 거 뭐지? 네네. 내가 싫어하는 거 뭐지?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멋있어하는 건 뭐지? 오. 남들이 봤을 때 나를 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멋있어하는 건 뭐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분지어 놓고 있었는데 가장 처음에 학교를 들어갔을 때 네. 학과가 이벤트 연출학과였거든요. 그래서 정말 뜬금없이 네. 무대 연출 멋있는데? 오. 약간 그렇게 생각해서 네네. 이벤트 연출학과에 들어갔어요. 근데 완전 거기에
레크레이션과가 있어요. 네. 그런 거 보면서 난 저런 거 좀 좋아하는 것 같다. 네, 그렇게 해서 말하는 방법도 좀 배워보고 사람들 앞에서 나서보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쪽에 계시다가 그러면은 어떻게 바리스타로 오신 거예요? 뭐 방황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뭐하고 제가 군대를 좀 늦게 갔어요. 남들보다. 그러니까 22살에 군대를 갔는데 제가 공군 나왔거든요. 그때 당시에 공군이 육군보다 3개월이 길었어요. 맞죠, 24개월. 네, 그래서 제가 24개월 17일 근무하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남들 21개월, 네. 21개월 근무할 때 저는 2년 가까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병장 생활이 너무 긴 거예요. 상병장 네, 그 기간이.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아요. 아, 그 많은 시간 동안 뭐 했겠냐면 나는 이제 전역을 하고 나면 바로 25인 거예요. 그 제 동기나 한두 살 한 기수 위 한 기수 아래 사람들은 나이가 막 20살 막 이랬단 말이에요. 맞아. 그러니까 저랑 2살, 3살 이상 차이가 나니까 내가 얘보다 출발선이 너무 뒤쳐졌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았어요. 아까 말했다시피 네, 메타인지가 네. 잘 돼 있다 보니까 나 뭐 하지? 뭐 좋아하지? 나 뭐 해 먹고 살지? 쭉쭉쭉쭉 뻗어나가다 보니까 소믈리에, 바텐더, 바리스타 뭐 이런 것들이 쭉쭉쭉 월미도 DJ, 디스코 팡팡 DJ도 있었어요. 근데 뭐 해 먹고 살지를 막 생각을 하다가 그 아까 소믈리에, 바리스타, 바텐더 요 세 가지가 결론적으로 왜 우리 그때 10년 전만 하더라도 물장사가 남는 거지 막 이런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맞지. 요즘 통용되는 이야기 아닙니다. 요즘 너무 힘들지만 힘들어요. 그때 당시 진짜 물장사 남는 장사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그러면은 바텐더는 뭔가 너무 힘들 것 같은 거예요. 바텐더. 나이가 들어서 맞죠, 하기에. 맞죠. 나이가 들어서 하기에 그 술 장사 쉽지 않겠는데. 근데 뭔가 그때 당시 우리 커피 프린스 세대잖아요, 우리가. 맞죠. 저도 그것 때문에 시작했는데. 그냥 우리 다 그것 때문에 네, 시작했잖아요. 백발 할아버지가 돼서 한 손 탁 해가지고 이렇게 드립 내리면 속칭 간지가 나겠다. 맞아요. 네, 그래서 바리스타를 한번 해보자 해서 그 군대 안에 많은 시간 동안 그 바리스타 2급 자격증 필기를 혼자 독학으로 공부하고 안에서? 네, 안에서 그 공부하고 군대 나오기 전에 필기까지는 합격한 상태에서 바로 이제 25살 1월부터 커피 인생이 시작이 됐죠. 그게 12년이니까 지금 딱 이제 12년 채운 것 같아요. 그럼 맨 처음부터 스피릿이 좋았었던 거예요? 아니에요. 그 2012년도 커피 시작하면서 대회를 나갔어요. 그때 당시엔 KBC라는 대회. 네, 지금 그때는 KBC가 엄청 핫했어요. 진짜 핫했죠. MBC랑은 조금 결이 다르긴 하지만 다른 네. 느낌으로 공식 원투 그쵸. 맞아요. 그래서 그 KBC 대회를 12, 13, 14, 15, 16, 17 그 거의 계속 나왔어요. 그때부터. 에스프레소가 모든 바리스타의 로망이잖아요. 맞죠. 에스프레소 대회. 에스프레소. 네. 그 대회를 제가 계속 문을 두들겼는데 연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17년도 어떤 국제 대회에서 챔피언 타이틀을 얻게 되면서 자신감을 얻었고 이제 그 전에 제가 다녔던 회사에서 2015년도에 마리스 커피라고 하는 곳에 맞죠. 한상무 대표님께서 구스피릿 챔피언 네. 그러면서 이런 길이 있구나. 이런 길이 있구나를 알게 돼서 구스피릿을 접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그런 대회에 나가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운이 좋게도 18년도 이제 SCA 쪽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첫 대회가 구스피릿이었고 그 대회에서 제가 우승을 했고 첫 출전에 우승. 네, 구스피릿은 첫 출전이었죠. 네, 첫 출전에 국가대표 되고 그 해 세계대회 가서 이제 5위까지 이렇게 했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엄청나게 많은 운들이 좀 작용을 했던 것 같고 물론 정말 열심히 했어요. 진짜 그건 사실 운으로 안 돼. 진짜 다른 해외 선수들도 보니까 사실은 그거는 이제 엄청 그 운만으로는 절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처음 나가신 줄 몰랐어요. 너무 잘하셨어가지고 사실. 스피릿 대회는 처음이었죠. 에스프레소 대회를 이제 정말 오랫동안 했다가 그러니까 대회 경험은 많았는데 스피릿은 완전 처음. 근데 스피릿은 완전 결이 또 다르잖아요. 좀 막 다르죠. 쉐이킹도 해야 되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스크립트가 하나가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맞죠. 막 한 2-3개씩 외워야 된다. 그 저희 스피릿 대회에서 좀 알려드리면 예선전 라운드가 일단 저희는 2라운드로 돼 있고 중결승 없이 바로 결선으로 넘어가는 구조예요. 예선 1라운드는 스피릿 바라 그래서 이렇게 주류 3개 혹은 재료 섞여져 있는 이게 3개가 랜덤으로 주어지고 올라가기 직전에 주사위나 혹은 뭐 뽑기나 해서 랜덤으로 뽑아요. 랜덤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주류가 보드카, 진, 럼이 있어요. 네. 그럼 난 어떤 걸 고를지 몰라요. 바로 직전에 라운드에 그 스테이지에 올라가기 바로 직전에 그 자리에서 뽑고 자 이번에 뽑은 건 럼입니다 하면 그걸로 시연을 해야 돼요. 잠시만 그러면은
얘랑 스크립트가 달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기본 3개는 외우죠. 예선 1라운드에서. 예선 그 다음에 예선 2라운드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스테이지 퍼포먼스예요. 아. 프리젠테이션 하는. 네네. 거기에는 이제 지정되어져 있는 것들이 있고, 이게 끝나고 나면 결선 무대에서는 아이리시 커피라고 맞아요. 하는 게 지정이에요. 맞죠. 아이리시 네, 추가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한 5개를 배우죠. 게다가 가장 어려운 건 뭐냐면 그 주류가 가장 중요한데 주류가 한 달 전쯤에 나와요. 아, 연습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겠구나. 충분하지 않죠. 저희 커피랑도 매칭 시켜봐야 되잖아요. 게다가 멘트나 뭐 이런 맞죠. 그런 것들이 완전 다 달라지니까 그게 되게 힘든. 근데 약간 스피릿 대회는 그런 걸 보는 것 같아요. 바리스타들의 어떤 믹솔로지 스킬, 바텐더 네. 스킬과 가미되어져 있는 바리스타 스킬. 그래서 얼마나 평상시에 이게 농익어져 있냐를 아, 평상시에 얼만큼 이제 스킬적으로 향상이 되어 있고 갖춰져 있는지. 맞아요. 아. 그런 걸 조금 더 보는 대회인 것 같아요. 와. 어떻게 도전? 아, 저 근데 진짜 대회가 끝나고 나서 아, 스피릿이라는 대회가 나중에 연이 된다 그러면은 꼭 한번 나가보고 싶다. 엄청 매력 있죠. 너무 매력이 네. 요즘 들어서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굿스피릿이 한 2, 3년쯤 더 있으면은 지금 브루어스처럼 신청 못하는 시기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정말 바랍니다. 이거는 좀 사심이 있는 질문이기는 해요. 혹시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아, 공부하는 방법은 많이 마셔봐야 돼요. 아, 많이 마셔. 네, 그래서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유리한 것 같기는 해요. 아, 이번에 우리 월드 챔피언이 나왔죠. 네. 위승찬 바리스타님, 이디야 커피의 위승찬 바리스타님도 평상시에 바 문화를 굉장히 즐기시는 분이세요. 평상시에도 정말로 많이 바텐더 분들이랑 교류도 많이 하시고 본인 스스로도 술을 좋아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험치들이 쉽게 많이 쌓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일상에서 많은 힌트를 얻잖아요. 맞아요. 아마 그러실 건데 네. 이런 재료들을 먹어본 다음에 입안에서 그냥 커피랑 같이 섞잖아요. 맞아요. 거기에 이제 알코올을 더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인 공부를 하는 건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뭐 위스키는 뭘로 만듭니다 정도. 네. 근데 이 위스키가 너무 많으니까 그 각각의 위스키를 다 먹어볼 수는 없어요. 아, 그렇게는 하기 힘들죠. 그래서 네네. 위스키의 큰 특징마다 요런 정도의 느낌, 뉘앙스가 분명히 존재하는구나. 보드카는 이런 뉘앙스구나. 뭐 럼은 이런 뉘앙스구나. 진은 이런 뉘앙스구나. 그러니까 스피릿의 종류를 나눠서 그렇게 공부를 하고 하나의 재료, 하나의 커피에 얘네들이 한 번씩 섞어 보면 엄청 도움돼요. 가령 게이샤가 있다라고 하면 이 게이샤 커피에 보드카를 똑같이 섞어 보는 거예요. 10ml, 아, 진 10ml, 네. 럼 10ml, 뭐 위스키 10ml 이렇게 섞어서 커피가 헤쳐지지 않는 상태에서 다른 술들이 들어가니까 맛이 이렇게 바뀌네. 그럼 이제 그게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조금 공부해 나가면 스피릿을 너무 어렵지 않게 접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MBC가 더 대단한 것 같아요.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MBC 시그니처는 커피가 완전히 딱 중심을 완전히 잡고 있어야 되잖아요. 잡아야 돼. 스피릿 같은 경우에는 커피의 뉘앙스가 무조건 있어야 돼요. 커피가 분명히 좋은 품질로 느껴져야만 하지만 저는 이제 MC를 보니까 이것저것 마셔보잖아요. 맞아요. 그랬을 때 MBC만큼의 강한 정말 커피의 타격감이 있어야 되느냐라고 물어보면 조금 그렇진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두 가지, 그러니까 기주 그리고 커피라고 하는 그 두 가지의 재료의 밸런스가 둘 다 살아 있어야 되다 보니까 이게 완전 더 도드라지게 만들기는 쉽지 않거든요. 근데 커피라고 하는 게 부재료들과 섞기가 굉장히 힘든 재료잖아요. 왜냐하면 그 스페셜티 커피의 특성에 따라 너무 달라지니까. 너무 달라지니까. 그래서 오히려 저는 MBC 선수분들이 그 시그니처 만들어내는 거 보면 오 대단하다.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을까. 이런 스피릿에서 옵니다. 그래서 서로 스피릿뿐만 아니라 사실 비즈니스적으로도 지금 굉장히 성공을 하고 계시잖아요. 성공적으로. 성공이라고 하는 표현은 너무 과합니다. 아니, 네. 저는 지금 이제 막 들어가는 이제 병아리로서 이제 보면은 진짜 너무 커 보이고 너무 대단해요. 감사합니다. 진짜. 근데 제가 사전 인터뷰 때 그래서 여쭤보니까 롤 모델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제 롤 모델은 백종원 선생님입니다. 백종원 선생. 네. 혹시 이유가 있어요? 저는 백종원 선생님 보면 와 진짜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그 외식 경영인이잖아요. 맞아요. 진짜 외식 경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장이 아니라 그러니까 기업체를 경영을 하는 그 경영인으로 발돋움을 해나가는 모습이 멋있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커피를 지금도 너무너무 좋아하고 내 업을 사랑하고 바리스타라고 하는 거에 굉장히 자부심이 많지만 저한테 있어서의 커피는 사업을 해나가는 하나의 어떤 컨텐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저는 이 사업을 통해서 제 삶을 영위하고 싶고 많은 분들이 그렇겠지만 돈도 정말 많이 벌고 싶고 그래서 저는 돈을 버는 행위가 세속적이고 되게 뭐 저급한 행위라고 아니라 그런 네, 행위가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전혀 아니죠. 굉장히 좋은 거고 당연히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무조건 벌어야만 하고 맞죠. 많은 그 오프라인 카페에서 가장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더 많은 재화를 벌기 위함이잖아요. 네. 그 안에서 각각의 방법들이 다를 뿐이지. 맞죠. 방법이 네. 좀 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 백종원 선생님이 하고 계시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해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좋아 보이고 그게 어떻게 보면 정말 유명한 3스타 셰프들도 많죠. 맞죠. 정말 미슐랭 네네. 3스타 셰프들도 많지만 국내 5천만 원 백종원이라는 이름은 정말 다 알잖아요. 다 알죠. 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비즈니스를 진짜 잘하고 싶어요. 백종원 선생님이 롤모델이라고 하셨으니까 네. 저를 비롯한 네. 이거를 보고 있는 많은 분들한테 빙의해서 한마디 해주시잖아요. 글쎄요. 감히 제가 뭐 이런 말씀을 네. 드리는 게 맞나 싶기는 한데 이것도 저만의 또 개똥 철학이니까 꼭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그냥 빠른 시도, 빠른 시도. 빠르게 시도해 보는 거. 그거를 먼저 해보는 게 100번 계획 세우는 것보다 나은 것 같아요. 저희 로고가 되게 많거든요. 저희 챔프스페이스의 로고가 네. 진짜 많아요. 호랑이도 있고 호랑이 발바닥도 있고 지금은 텍스트로 되어져 있는 거 쓰거든요. 맞아요. 너희 회사의 그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좀 창피하긴 하지만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좋아하는 매장을 만들었고 내가 속해 있고 내가 그냥 생각했을 때 좋아하는 것들 투영해서 만든 게 그냥 지금 챔프스페이스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는 제가 좋아하는 것들로 가득해요. 그래서 저희 이제 시그니처인 이제 챔프 슈페너 초콜릿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초코 소스 같은 게 네. 들어가요. 그거 왜 넣었어요? 라고 물어보면 제가 초코를 좋아해요. 그게 다예요. 근데 이게 막 거창하게 막 우리 진짜 뭔가 이만한 의미가 회사에 있고. 나 이런 아이덴티티로 해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물론 그런 회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 너무 좋고 근데 저는 그것도 시점, 타이밍 그리고 엄청 강력한 운이 좀 따라줘야 되는 것 같아요. 맞죠. 그 시대에서 요구하는 상, 그 시대에서 어울리고 있는 정말 대단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근데 그게 커피랑 과연 어울릴까? 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난 사업을 하고 싶고 돈도 많이 벌고 싶고 뭔가를 해야 돼. 어떡하지? 그냥 빠르게 도전해보자. 일단 많이 시도해. 근데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 생각이 나는 거는 그게 진짜 아이덴티티겠네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 네. 저는 진짜 완전 그거 아이덴티티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한마디만 딱 더 하자면 저는 모든 사람들한테 이쁨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누군가한테는 미움받을 수 있는 용기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 넌 왜 이렇게 했어? 이게 뭐야? 괜찮아요, 저는. don't care. 넌 상관없어. 내가 좋아서 하는 거고 그냥 난 이렇게 해서 먼저 시도해보고 안 되면 빨리 빼고 뭐 어때? 왜냐하면 사람들은 어차피 기억 못 할 거니까. 네. 인생 2회차 같은. 약간 좀 그렇게 생각하는 진짜. 근데 진짜 엄청나게 건강한 사고 같아요. 뭐 그렇게 봐주신다면 진짜 너무 건강한 감사합니다. 사고. 저 아직 그게 안 되거든요. 그게 안 돼가지고 조금 그렇긴 한데 많이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로. 근데 이게 뭐 이것만이 뭐 또 정답 이렇게 전혀 생각하지 않고요. 본인이 가고자 하는 길에 맞춰서 본인만의 길이 있는 거니까. 아마 근데 진짜 이거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도 똑같이 공감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제가 뭐 이제 정한 챔프님한테 사업에 네. 감히 선배로서 너무 좋습니다. 네, 말씀을 드리자면 오프라인 카페 시스템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제 1순위의 목표를 뭘로 두느냐에 따라 굉장히 다를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대부분의 챔피언들이 가지고 있는 함정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업을 하면서 스페셜티 커피의 롤 모델로서 네. 완벽한 스페셜티 커피를 손님들한테 완벽하게 서비스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기에서 비롯된 강박.
저는 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걸 깨지 못하면 더 넓은 비즈니스로 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맞죠. 네,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많은 인풋을 갈아 넣어서 챔피언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얻은 것 또한 저는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었거든요. 네. 더 많은 유명세를 통해서 더 많은 재화를 벌어야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수단으로서 대회를 나가게 됐던 것 같아요. 나를 알려야 되니까. 그 유명세를 쫓기 위해서. 근데 거기에서 스페셜티 커피의 메모리 되어버리면 너무 좁은 시장이 그렇죠. 되는 시장의 것 같아요. 규모는 엄청 작아지죠.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시간은 한계가 있으니까 어떻게 메뉴 만들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손님들 오게 하지? 더 멋진 메뉴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많은 손님들한테 선보일 수 있지? 이걸 고민하는 게 저는 카페 시스템을 유지하는데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강민서 바리스타님도 있지만 그래도 원래 시절은 바리스타 강민서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바리스타 강민서를 보고 지금 커피 업계에서 뭔가 꿈을 키워나가는 바리스타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정말 현미님도 되게 존경하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그런 것처럼 그럼 그분들한테 바리스타 강민서로서 좀 해주고 싶은 말, 해줄 수 싶은 있는 말. 아까 백종원이랑은 좀 다르게. 뭐 진짜 많은 생각이 좀 스쳐가요. 사실 지금도 더러더러 DM이 오거든요. 바리스타가 꿈인데 뭐 커피 공부 어떻게 해야 돼요? 뭐부터 시작을 해서 뭐 유튜브 잘 보고 있어요. 뭐 그런 칭찬도 많고 그래서 저를 롤 모델로 삼고 계시다면 일단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커피를 하고 싶어 하시는 많은 분들께 전달을 해드리고 싶은 단 하나의 메시지는 결론적으로 아까 귀결되는 것 같은데 왜 커피 하세요에 대한 답을 명확하게 내릴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아까 저에게는 네. 너 커피 왜 하니? 나는 카페 비즈니스를 통해서 대단히 많은 돈을 벌고 싶어. 저는 그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만의 채널을 만들어서 마케팅 채널도 운영을 하게 되고 유튜브도 나가고 여러 군데 방송도 이렇게 막 하려고 하는 이유가 알려야 더 많은 마케팅으로서 알려야 우리 더 많은 재화를 벌 수 있을 거니까 다 이게 연계가 되어져 있는 건데 너 커피 왜 하니? 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커피 이것 때문에 해 라고 하는 게 명확하게 있었으면 좋겠다. 인간 강민소로서의 인생은 또 다른 거잖아요. 네네네. 물론 같은 사람이긴 한데 뭔가 조금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저도 계속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두 가지 답 드릴 수 있는데 바리스타 강민서로서는 그냥 다정한 바리스타로 남고 싶어요. 다정한 바리스타. 네, 저희 직원들 서비스 교육을 제가 다 하거든요. 네. 신입 직원 들어왔을 때 서비스 교육을 제가 다 하는데 늘 강조하는 딱 키워딩 하나는 다정한이에요. 난 너가 우리 매장에서 손님들을 대할 때 다정한 바리스타로 기억이 됐으면 좋겠어. 옛날에는 친절했어요. 친절한. 근데 워딩이 좀 딱딱한 거예요. 딱딱하죠. 친근한으로 바꿨어요. 아. 근데 그랬더니 그것도 뭔가 뉘앙스가 맞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요 근래 저희 직원들한테 늘 이야기를 하는 건 난 너가 다정한 바리스타였으면 좋겠어. 근데 이 또한 뭐 이면에는 그러한 다정한 바리스타는 쉽게 사람들한테 좋은 호감도를 살 수 있고 그 좋은 호감도가 좋은 비즈니스로 이어질 거라고 하는 강력한 믿음 때문에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인간 강민서로서 사실 대단한 목표는 없어요. 저는 그냥 제 주위 사람들이랑 행복하게 잘 살고 싶다. 이게 그냥 제 인생의 어떤 하나의 목표점인데 그 행복하다는 게 너무 추상적이고 너무 다양한 길이 있고 너무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다양한 방법들에서 최대한 행복을 누리려고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거 할 때도 행복하고 이거 할 때도 행복하면 이거 둘 다 하면 되지. 좀 그런 편인데 요 근래에 제가 딱 하나 가지고 있는 목표는 뭐냐면 그러니까 꿈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네네네. 뭔가 이런 거 하면 너무 좋겠다라고 하는 게 허황되다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께서 네. 저는 제가 예능을 되게 좋아해서 서진이네 같은 프로그램을 방송국에서 저를 섭외해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잘 어울려요. 네, 그래서 저는 뉴욕에다가 K 카페를 만들고 싶어요. 뉴욕에서 K 카페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여러 바리스타들, 여러 출연진들을 모시고 정말 여러 군데 이런 웹캠들, 그 캠들을 달아놓고 우리가 진짜 바리스타들이 현장에서 일을 하는 것처럼 약간 리얼리티. 네, 리얼 리얼리티 버라이어티. 예능 버라이어티가 컨텐츠가 카페나 커피, 음료 혹은 디저트까지 해서 그런 예능을 뉴욕에서 한번 해보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약간 너무 재밌겠다. 네, 막연한 목표이자 꿈이에요. 저 처음에 진짜 긴장 많이 했었거든요. 네. 처음에 진짜 긴장 많이 했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편안해지셨어요? 편안해지고. 다행이다. 근데 이게 민서님 힘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챔피언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따뜻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긴장되기 시작했어. 그래서 약간 민서님이랑 이야기하길 너무 다행이다, 잘했다 라는 생각이 지금 먼저 드는 것 같아요. 다음 게스트는 누군가요? 밝혀도 되나요, PD님? 힌트만? 네. 힌트가 있나요? 그 부산 내려가시잖아요. 네. 네. 부산 사람이에요? 거기까지만. 부산 사람이에요? 부산 내려가시잖아요. 네, 거기까지만 힌트를. 내려가는 길에 있는 거 아니야? 거기까지만 힌트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사실 민서님이랑 이야기할 수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았고 먼 길 와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진짜 진심으로 저 초대해 주셔가지고 너무 기뻤고 사실 정환님이랑 이렇게 한 번 더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고 해서 저도 되게 오늘 재밌게 인터뷰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리드해 주시면. 그럴까요?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강민서가 이끌고 있는 부유미랑 토크쇼 오늘의 게스트는 우리 정환님 모시고 자 이렇게 오늘 토크쇼를 잘 마무리해 네. 한 것 같아요. 저도 많은 이야기를 오늘 한 것 같고 다음 게스트는 부산으로 가는 우리 정환님 바통 터치인가요? 까지만 제가 힌트를 드렸으니까 다음 분들 누구일지 너무너무 기대를 많이 해주시고 누구지? 그 다음에는 또 제가 이제 호스트로서 그분을 모시고 맛있는 음료를 좀 대접하면서 토크쇼 이어갈 테니까요. 다음 회차도 꼭 기대해 주시고 계속해서 카페인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챔프 형님까지도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저희 토크쇼, 저희 인터뷰 이렇게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요? 사실 며칠 전부터 인트로를 해야 된다는 압박감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잤는데 그래도 끝나고 나니까 좀 괜찮은 것 같고 사실 민서님이 다 이끌어 주셔가지고 저 도중에는 이제 조금 편안해졌었던 것 같아요. 동현테크 덕분에 진짜 아주 좋은 경험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